예민수의 경제 토크,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투자의 아이디어를 쳤습니다. 이번에는 반도체와 IT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올해 외국인들이 사실은 사들어오면서 지수를 올렸던 것도 핵심은 어쨌든 연초에는 반도체하고 금융주였었잖아요. 네. 뭐 금융주는 나쁘진 않지만 네. 핵심은 이제 반도체하고 IT인데, 반도체 IT는 어쨌든 겨울을 좀 지나가는 겁니까? 지금 이 과정에서 조금 포트에 좀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인가요? 우리나라 주식을 하신다라면,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맞아요. IT 쪽 반도체 IT 소부장 빼놓고 네. 사실 뭐 이쪽을 아예 다 비워놓고 네. 난 다른 뭐 하겠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. 그러기 쉽진 않죠. 그건 쉽지 않죠. 네. 그래서 저는 반도체라든지 IT 관련된 네. 소부장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항상 한두 종목은 갖고 계시는 게 맞지 네.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네. 엄밀히 따지면 지금 반도체 업황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. 뭐 화면을 보신다면 1월달 반도체 수출이 44% 급감을 했습니다. 거의 반토막이네요. 네. 근데 이걸 이제 디램 가격이 고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 1분기 때 3.4달러인 것이 2023년 1월 달에 1.8달러까지 하라고 했거든요. 물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하니까 그쵸. 이렇게 주는 걸로 네. 나타난다는 그러면 거죠. 만약에 개수, 수출되는 개수는 큰 차이가 없는데 가격 자체가 거의 뭐 반 가까이 하라고 하다 보니까 수출이 감소한 것이라고 본다라면 아직까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수요가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특히 중국의 경제 봉쇄라든지 또 규제로 인해서 수출이 좀 감소했었던 부분들,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중 관계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전보다는 조금은 친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눈치 보고 있다 보니까. 반도체 장비 같은 것도 못 팔게 하고 그렇죠. 그러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실적이라든지 뭐 업황이 좀 안 좋다고 하는데, 그것만 보면은 진짜 반도체라든지 IT 쪽을 봐야 되는 게 맞나라는 좀 우울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,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? 새로운 이슈들이 또 반도체 IT에 이렇게 막 그렇죠. 뭐라 그러죠? 땔감을 제공하고 네. 있죠. 뭐 대표적으로 뭐 챗 GPT라는 네, AI 맞아요. 그 시장, 네. 또 로봇, 네. 또 자율주행 다 들어가는 거죠. 다 들어가죠. 맞아요. 네, 특히 네. 요즘에는 제 친구가 어저께 만났는데 네. 춘천에서 왔어요. 그래서 좀 사무실을 좀 구하고 있다. 그래서 춘천에서 어떻게 출퇴근하려고 그러냐니까 뭐 그냥 손만 놓고 가면 돼. 올려놓고 가면 되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있으니까. 그런 차 아직 없는데요.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정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소한 속도도 그렇죠. 맞춰주고. 지금도 이제 에이다스 이런 거 하면 이제 속도 해놓으면 그 정도 해주고. 크루즈로 오고 그러죠. 차선 유지해주고, 차 간격 유지해주니까, 예전에 다 신경 쓰면서 운전해야 되니까, 그전보다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, 그만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침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제, 이 부분이 반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게, 물론,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지만, 이제 이 모든 것이 데이터 센터로 다 모여져가지고, 다시 분산 서비스가 진행되는 부분들로 갈 것이거든요. 네. 왜냐면 지금은 차에다가 뭐 카메라든지 그 레이더 센서를 장착을 해가지고 개별 이 차량이 차량들을 간격을 조절한다라면 미래도 아니죠. 한 몇 년 뒤에 자율주행 차량은 인터넷으로. 그렇죠. 통신으로 받아가지고 앞차, 옆차 이걸 다 조정을 해준 것이라는 것이죠. 그럼 그것의 기본은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AI, 챗 GPT 같은 경우도 기존의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만큼의 데이터 센터의 투자 확대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차량용 전장 부품 수요는 급증할 것이고, 또 뭐 최근에 조금 얘기가 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지만 VR,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결국에는 새로운 IT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러한 것을 본다면 새로운 투자가 확대가 될 것이다. 이 확대가 되는 게 단순하게 그냥 기업들이 연례 행사로 뭐 서버를 조금 교체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
대대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주가 네, 올라왔죠. 6만 2, 3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하이닉스도 다시 거의 1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요소가 그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. 이게 그냥 말로만 그냥 그냥 기대감 아니냐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다음 화면을 보신다면 GDP 성장률과 IT 지출 성장률에 대한 어떤 그 예상치 이런 부분들을 지표화해 놓은 것인데 지금 빨간색 선이 수정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원래는 2021년의 기준을 봤을 때 검정색 선처럼 하락을 했다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빨간색 선을 보시면 하락률이 좀 덜하고 또 올라가는 부분들도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. 네. 이 얘기는 이미 IT 투자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요 기업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지난 2022년 4월달 자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 빨간색 선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을 보신다면 미국 북미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재고가 지금 지난 분기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11주 정도의 재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올 한 2분기 정도가 된다면 9주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재고가 준다는 건 생산 업체들이 좋은 거죠. 재고가 준다는 얘기는 최소 보통 이제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재고를 한 6주에서 7주 정도를 쌓아놓고 그 생산을 하거든요. 네. 왜냐면은 언제 어디서 또 어떤 주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. 그렇죠. 근데 이게 9주 정도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공장이 다시 재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가 바로 체감하는 게 요즘에 공기가 안 좋아요. 스모그라든지 가동되니까 훨씬 작년 7월 8월만 보려도 하늘이 정말 맑았는데 요즘에 이건 제 느낌인 거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장 가동을 많이 높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세상 다 좋을 순 없어. 그러니까 뭐 감내해야지 좀. 그렇죠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 메모리 재고도 작년 4분기 때 9주 정도에 쌓여져 있었던 것이 올해 한 1, 2분기 되면 7주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. 이거 자체가 가격 하락을 더 이상 이제 막아줄 수 있다라는, 오일진 못하더라도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, 또 그 밑에 화면을 그 밑에 이제 그림 1을 보시면 메모리 3사의 설비 투자 전망이에요. 2023년이 마이너스죠. 동그라미 제가 쳐드렸는데,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보통 2년 정도 투자가 늘어나면 좀 줄어드는 경향을 좀 보여주고 2, 있습니다. 3년 늘었다가 한 해 줄고 그러네요. 근데 이번에는 2020년 팬데믹이 발생하고 2021년, 2022년까지 많이 투자가 늘어났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좀 재고 조절을 위해서 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지금의 보면은 재고가 많고 업황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럼 과거의 주가를 보신다면 그때가 주가가 바닥이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메모리 재고가 투자가 줄어드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. 그럼 그때부터는 조금씩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관련된 기업들을 좀 분할로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앞으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어떤 기대감만 가지고 IT 업황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실제 데이터화 되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면 뭐 어떤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떤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. 이번 삼성전자가 1월 30일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확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콜에서 말을 한 게 투자는 계속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. 그렇죠. 예. 다들 삼성전자도 투자를 줄이겠지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.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틀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결국의 내용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비메모리 반도체, 파운드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기존대로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고 관련된 그 DDR5라든지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하겠다라는 것이고 고객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적인 재고가 줄어드는 투자는 재고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.
결국 투자를 덜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온 거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확대를 시켜준다라면 인텔이 1년 만에 1년을 미뤄온 거죠. 사파이어 레피지 CPU 출시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런 게 아니라 뭐 수도 안 나와서 뭐 출시 못한 거죠. 출시 못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되는 거니까요. 근데 어쨌든 그거를 기다리다 보니까 투자를 지연됐었던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는 것이죠. 그러면 뭐 DDR5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제가 그때 한 1월 초에 본 뉴스 중에 하나는 TV라든지 어떤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쿠폰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. 그러면은 중국의 IT 소비 증가가 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. 이거는 뭐 그게 다 소비로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전 국민을 교도소처럼 집에다 묶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외출을 못하니까 저축률이 엄청 높아지고 있고, 지금 중국에서 소비될 수 있는, 그러니까, 당장 가용될 수 있는 현금이 한 870조 정도, 825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. 이게 정말로, 계속해서 올해 내내 소비로 이 자금이, 사용된다라면, 그만큼의 IT 수요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EUV라든지 DDR5 관련해가지고 투자는 계속 지속될 것이고,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지만, PSK 같은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. 소비장단에서. 네, 소비장단에서. PSK 뭐 하는 회사인데? 이 회사가 이제, 피아스트립 장비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1위, 기업을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, 건식 방식, 그러니까 기존에는 습식 방식에서 건식 방식으로 세정 장비가 좀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, 고난이도로 가면서,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가야지 조금 더 수율이 좋아지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시장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3D 랜드 투자 쪽으로 확대를 계속 하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만 하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처가 다변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, 계속 뭐 올라오고 있는데, 조금 앞으로 실적 개선이라든지, 혹은 현재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, 그러면서 수급이 나쁘지 않은 이런 PSK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. 어떻게 보면 지금 에너지를 좀 모아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것도 있네. 네. 19,000원 정도, 2만원에서 매물 부담감이 약간 있는데, 이게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면, 전 시장은 올해 아주 나쁘게 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, 약간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간다라면. 일본으로는 15,000원에서 한 18,900원까지 올랐고. 네, 예. 제가 좀 전에 주봉을 봐가지고 별로 오른 게 없네 이랬는데, 일본으로 좀 올라왔고. 그래도 뭐 다른 반도체, 최근에 좀 많이 오르는 거, 반도체 비교하면 덜 올라왔다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PSK. 네. 그리고, 저는 OLED 관련된 시장도 조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최근에 보면은 OLED 시장은 TV 판매가 좀 많이 더 떨어지면서,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TV에서 영업이익이 55억 나왔다고 합니다. 550억도 아니고. 그러니까 거의 뭐 의미가 없는, 시적인 것이죠. 그래서, 대형 TV 수요가 급감을 하다 보니까, 뭐, LCD라든지 OLED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는데, 어쨌든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, 좀 시대에 앞서가는 제품들이라든지, 또, 앞으로 시대를 좀, 선도할 수 있는 기업들의 흐름을 밟는 생각하고 있거든요. 애플이 결국에는 VR 기기 출시를 뭐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 VR 기기라는 게 아직까지도 되게 둔탁해요. 두껍습니다. 저도 오큘러스과의 제품이 집에 있는데 한 20분 이상 못 써요. 무거워서? 너무 좋은 제품은 무거워서 못 쓰고, 너무 싼 제품은 뭐 이런 그런 효과가 잘 안 나서 퀄리티가 안 되고. 근데 어쨌든 그게 OLED 쓰는 거. 그쵸. 이제 그러면 이걸 OLED라든지 또 정말 구글 글라스처럼 안경처럼 좀 변화가 된다라면 OLED 수요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또 이 화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, 거기다가 최근에 애플이 아이패드 관련해가지고 OLED 패널을, 적용하겠다라고 했어요. 그러면서, 좀 LED 디스플레이가, 좀 대형에서 중소형 OLED 투자를 좀 확대하겠다고 했고,
또 하나는 최근에 LG전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장 쪽이잖아요. 쪽이 예. 뭐 전장 수주 잔고가 100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. 근데 뭐 TV라든가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혹은 뭐 차량별로 보시면 LG전자라든지 이 전장이 대부분 패널입니다. 그렇죠. 그 디스플레이, 네. 계기판 같은 거죠. 요즘에 전기차 같은 거 보시면 요즘에 저는 전기차 없지만 택시 타면 전기차 많거든요. 네. 앞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. 다 그냥 패널이에요. 이 앞에가 다 그냥 패널로 디스플레이 맞아요. 패널로 꽉 차 있어요. 제가 좀 기사님한테 좋아요 그랬더니 그거 망가지면 통으로 갈아야 돼. 돈 많이 들 텐데 그랬더니 이런 거 잘 안 망가져요. 그런 그러시더라고 또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는 고급 차량에서는 다 OLED 패널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중소형 OLED는 이 패널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네. 이런 그 태블릿 PC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래서 저는 돈이 안 된다 사실 이렇게 네.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은 시장에서 이 제품이 채택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게요. 노트북도 요즘에는 OLED 패널 적용돼 가지고 판매되는 제품이 있는데 네. LCD 그 패널이 채택된 제품은 네. 똑같은 제품이라도 한 100만 원 정도 싸요. OLED는 100에서 한 50만 원 이상 더 비쌉니다. 옛날에 뭐 LCD에서 LED로 가고 그죠? 네. LCD냐 LED냐 OLED, QLED 옛날에 엄청 뭐 가지고 네, 기술가 그렇죠. 싸웠어요. 근데 지금 그런 논쟁도 없어요. 그냥 네. OLED야 그죠?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이제는 흐름 자체가 OLED 시장이 더 확대가 되고 있는데 대형이 아니라 중소형. 그러니까 TV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요. 이런 중소형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를 좀 주목해 볼 만하다. 이 회사는 OLED 중소형 증착기 관련해서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. 그리고 세계 최초로 장비 업체군요. 네, 300mm 웨이퍼 양산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. 최근에는 원래 이제 이 회사가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중소형 OLED 패널 1위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.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로 그런 거 뭐 하잖아요. 95%, 97%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요. 근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도 수주를 좀 따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쪽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OLED 관련 종목들 밑에서 좀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 거릴 때 선익 시스템은 먼저 움직임이 나왔었어요. 지난 11월 달 저점을 찍고 한 60% 이상 올라왔지만 여기서 만약에 에너지를 모아가고 다시 흐름들이 좋은 흐름이 나온다라면 저는 뭐 충분히 지난 9월 달 고점 원저리까지의 상승은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IT 소부장 쪽에 대해서의 관심은 계속해서 올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좋은데요. 유창희 대표님이 좋은 이유가 이거야. 보통은 이제 반도체, 소부장 뭐 이런 분야 좋다. 그 다음에 OLED도 봐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관심 종목 한 5개씩 얘기해주면 사실 수백 명이 없어요. 그런데 물론 이 종목만 딱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죠? 네. 대표님이 딱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딱 한 기업씩 얘기를 해주니까 엄청 집중력이 있고요. 좋습니다. 네. 반도체 IT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, 그리고 관심 기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. 유창희 대표님이 함께 해 주셨어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